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으로 운영되며 측면 자원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타카하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움직임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마스자기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활로를 찾지만 수비 전환에서 느려 뒷공간이 흔들린다. 카피샤바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마무리를 겸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기복이 있다. 특히 주전 수비수 마테우스 브루네티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최종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상대가 속도를 높여 압박하면 중앙에서의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로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한다. 스즈키는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며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린다. 엘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스피드를 살려 크로스나 직접 슈팅으로 위협을 가한다. 후나바시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가시마는 전환 속도를 살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많고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조직력이 유지된다. 가시마는 스즈키와 엘베르의 공격 조합, 후나바시의 전개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시미즈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핵심 수비수의 부재로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가시마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완성도를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만든다. 세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우를 오가며 전환 상황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우라와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전방에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즉시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롱볼 전개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원정팀 니가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하세가와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약점이 있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만 발밑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고립되기 쉽다. 시라이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니가타는 전형적인 4-4-2 블록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박스 근처에서 창의성이 떨어진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우라와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마스오 세키네의 날카로운 돌파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니가타는 수비 조직력에 기대겠지만 압박 회피와 공격 전개에서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라와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챙길 시나리오다. 홈팀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개를 동시에 노린다. 카키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고이즈미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전환 패스가 날카로우며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야마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 전체를 커버하며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 원정팀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으로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지만 전환 속도가 다소 늦은 편이다. 벤 칼리파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 버티기와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기동력이 떨어진다. 코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리듬을 잡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흔들린다. 마츠오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 커버에 나서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안정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측면 수비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가시와 레이솔은 카키타, 고이즈미, 야마다의 삼각편대가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후쿠오카는 템포가 떨어지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가시와 레이솔이 전술적 디테일과 홈의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리소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위협을 가한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저항이 강점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감을 더해준다. 오제키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 모두에 능하며
빠른 전환 속도 속에서도 볼 간수 능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가와사키는 최근 경기에서 전개 속도의 기복이 크고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적으로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내지만 마무리 집중력 부족이 뚜렷하다. 원정팀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듀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마는 폭발적인 돌파와 넓은 활동 범위로 측면을 흔들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라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강점을 보이며 역습 전환 시 핵심 연결 고리로 활약한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높은 위치를 잡을 경우 뒷공간을 내주는 불안정성이 드러나며 상대 속공에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가와사키는 다양한 전개 루트를 바탕으로 꾸준히 압박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남는다. 마치다는 듀크와 소마의 폭발력을 중심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양팀 모두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 둑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세컨드볼 연결 능력이 돋보인다. 안데르손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뛰어나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노린다. 루카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역할을 맡으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위협을 만든다. 링가드는 직전 경기 결장으로 체력을 온전히 회복해 이번 경기에 풀 컨디션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야잔이 후방에서 제공권과 대인 방어를 책임지며 안양의 핵심 자원인 못다를 철저히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3-5-2. 못다는 높은 타점의 제공권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세컨드볼을 만들어내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야장과의 대결은 쉽지 않다. 야구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침투와 역습 전환에 관여하며 순간적인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 수 있다. 마테우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간수에 능하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배급한다. 안양은 주로 못다를 활용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는 뒷공간 커버가 느려 서울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FC 서울은 안데르손과 링가드가 중심이 되어 전술적 디테일을 완성하고 툭스와 루카스의 연계까지 더해져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안양은 못다를 앞세운 단순한 전개가 야잔에게 차단당할 경우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서울이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로 투톱을 세워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버티면서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노리지만 체력 소모가 큰 상황에서 날카로움은 떨어질 수 있다. 이지호는 수비 라인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을 발휘하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질 경우 뒷공간 대응이 늦어진다. 서민우는 좌우 전환과 전진성을 갖춘 플레이로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주중 경기 여파로 활동량 저하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전북과의 코리아컵을 치른 뒤 선수단 전반이 피로 누적 상태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포항 포메이션은 4-4-2로 강한 압박과 전방 마무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조르지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강원의 뒷공간을 적극 공략할 수 있다. 홍윤상은 이선에서 공간 창출과 활동량으로 팀 전개를 끌어내며 템포를 빠르게 조율하는 자원이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의 전환 패스와 탈압박 능력이 탁월해 압박 상황에서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낸다. 이호재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력 균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체력적 여유가 경기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강원은 코리아컵 여파로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포항은 휴식으로 체력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매치는 포항이 강원의 체력적 한계를 파고들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4-2이며 중원과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형태다. 유강현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빠른 압박에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정재인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열 수 있으나 경기 내내 기복이 존재하며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김봉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템포 조율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나며 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무엇보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원정팀 김천 포메이션은 4-4-2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삼는다. 박상혁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든다.
김승섭은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자원이다. 이동경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경기 판도를 바꿀 수 있으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정정용 감독은 외국인 용병이 없는 팀을 군인 선수들 위주로 꾸리면서도 조직력과 전술적 응집력으로 시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천은 외국인 용병 없이도 조직력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다. 반대로 대전은 투자 대비 전술적 성과가 미흡하고 경기 운영의 완성도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